인간 호기심의 끝, 위험과 발견의 실험실. 인류는 태초부터 세상을 이해하려는 욕망을 품어왔다. 호기심이라는 본능은 우리를 관찰자로 머물게 하지 않았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며 직접 세상의 법칙을 시험하도록 이끌었다. 과학 실험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은 자신과 환경을 대상으로 한 도전의 한계를 끊임없이 넓혀왔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혹은 목숨을 걸고 진행된 실험들을 살펴볼 것이다. 단순한 연구를 넘어선 위험, 경이로운 발견, 그리고 윤리적 논쟁까지 이 10가지 실험은 인간의 탐구 정신과 과학적 호기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평범한 실험실과는 차원이 다른 공간, 여기에는 치명적인 위험과 눈부신 발견이 공존한다. 원자폭탄 개발에서 시작해 인간 심리 실험, 고전류 전기 실험, 그리고 극한 환경 적응 연구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한계와 인간의 호기심이 만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제 첫 번째 실험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챕터 1.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원자폭탄 개발 실험. 인간이 핵을 깨달았을 때 1940년대 초반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 유럽의 전쟁이 점점 더 확대되면서 미국과 연합국들은 독일이 핵분열 연구를 통해 막대한 위력을 지닌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당시 핵분열이라는 개념은 이미 실험실에서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었지만, 이를 실제 폭발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상상은 인간의 이성을 시험하는 경계선이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였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단순한 연구 과제가 아니었다. 미국 내 최고의 물리학자, 화학자, 엔지니어들이 모여 인류 최초의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였다. 이들의 지도자는 바로 로버트 오펜하이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대한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과학적 원리를 실제 폭발로 구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았다. 오펜하이머와 그의 팀이 직면한 과제는 상상을 초월했다. 우선 핵분열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부터 문제였다. 실험 과정에서 작은 실수만으로도 폭발이 통제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다루는 과정은 단순히 화학적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건 실험이었다.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 예기치 못한 폭발, 그리고 아직 이해되지 않은 핵물질의 특성은 실험을 진행하는 과학자들에게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실험 현장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실험실, 연구소, 생산시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각 단계에서 치밀한 계산과 검증이 필요했다. 물질을 정제하고 농축하며 폭발 장치를 설계하는 과정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상황 그 자체였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인간의 탐구 정신과 책임감으로 실험을 이어갔다. 가장 유명한 순간은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의 트리니티 시험장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핵폭발이었다. 폭발이 일어나기 전 오펜하이머는 침묵 속에서 폭발을 지켜보았다. 불타는 구체가 하늘로 치솟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사막을 뒤흔들었다. 그는 이 순간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과학적 실험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파괴력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깊은 회한과 책임감을 느꼈다. 이 실험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었다. 핵분열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방사성 낙진, 폭발의 충격파 등 수많은 변수들이 실제로 실험되고 관찰되었다. 이 일을 통해 과학자들은 핵무기의 설계 원리, 폭발력 계산, 방사능 확산 예측 등 현대 핵과학의 기초를 세웠다. 그러나 동시에 윤리적 논쟁이 시작되었다. 인간과 문명,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과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불가피하게 제기된 순간이었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실험은 오늘날까지도 경이와 공포를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인간이 자연의 기본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폭발력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 호기심의 극한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호기심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 또한 함께 기억해야 한다. 결국 오펜하이머와 그의 팀은 인간의 호기심과 과학적 도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서 인류가 직면할 윤리적,
기술적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냈다. 핵폭발 실험은 오늘날 과학자들에게 경고이자 영감이며 인간의 호기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위험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사례로 남아있다. 챕터 2 스탠리 밀그램의 폭종 실험 인간 심리의 경계 1961년 미국 예일대학교의 연구실에서 한 심리학 실험이 시작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학습 실험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을 드러낼 놀라운 설계가 숨겨져 있었다. 연구를 주도한 사람은 바로 스탠리 밀그램. 그는 인간이 권위에 얼마나 쉽게 복종하는지를 실험하고자 했다. 밀그램의 실험은 단순했다. 참가자는 교사 역할을 맡고 다른 인물은 학생 역할을 맡았다. 참가자는 학생이 잘못된 답을 할 때마다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지시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학생 역할은 실제로 전기를 받지 않았고 모든 고통의 소리는 녹음된 것이었다. 그러나 참가자 교사는 이를 알지 못했다. 실험이 진행될수록 충격의 강도는 점점 높아졌다. 밀그램은 권위자의 지시 아래 참가자가 점점 더 큰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유도했다. 연구의 핵심은 여기 있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분명히 학생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권위자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복종했다. 몇몇은 충격 레벨이 치명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 이 실험의 위험성은 물리적 충격이 아니었다. 참가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실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나중에 자신의 행동을 회상하며 심한 심리적 혼란과 충격을 경험했다. 이는 인간 심리의 한계를 테스트한 그 자체로 위험한 실험이었다. 하지만 그 신기함은 인간 행동의 본질을 드러낸 데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권위에 의해 극단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심리학 연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였다. 밀그램은 이를 통해 인간은 윤리적 판단보다 권위자의 지시를 우선시할 수 있는 존재임을 실증했다. 실험 결과는 사회적, 윤리적 논쟁을 촉발했다. 참가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면서 얻은 데이터의 가치는 인간 실험의 윤리적 경계와 맞물렸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는 이 실험을 참고하며 참가자 보호와 윤리적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 밀그램의 실험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사회적 관습과 권위 구조 속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경이로운 심리학적 실험이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인간의 복종 본능과 권위의 힘을 이해하고 사회적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가능성을 함께 인식하게 된다. 결국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은 인간 심리의 한계와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며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행동의 의미와 책임을 되새기게 만드는 역사적 실험으로 남아있다. 과학적 호기심이 윤리적 고민과 맞물릴 때 발견은 놀라움과 동시에 경고를 동반하게 된다. 챕터 3 니콜라 테슬라의 고전류 고전압 실험 전기의 불가사의 19세기 말 전기의 세계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었다. 그 시절 전기는 단순한 조명이나 통신 수단을 넘어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비로운 힘이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천재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는 전기를 이용해 세상을 바꾸려는 비전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실험실은 단순한 연구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과 경이로움이 공존하는 무대였다. 테슬라는 고전류, 고전압 장치를 이용한 실험에 몰두했다. 그의 목표는 전기를 공중으로 전송하고 무선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며 인류 생활을 혁신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테슬라 코일과 변압기를 개발했고 실험실 안에서는 불꽃과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듯한 장관이 연출되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아크 방정과 전류의 흐름은 단순한 관찰이 아닌 정기적 현상을 시각적으로 체험하는 실험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 수천 볼트의 전압이 흐르는 장치 옆에서 작은 실수만으로도 감전이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다. 실험에 사용된 장치는 당시 기준으로도 극한의 에너지와 불안정한 전류를 다루는 위험천만한 기기였다. 그럼에도 테슬라는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며 전기의 본질과 가능성을 탐구했다. 테슬라의 실험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공중방전 실험이다.
거대한 전기 불꽃이 실험실 천장과 바닥을 가로지르며 공기 중에서 에너지가 흐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때 발생한 방전은 관찰자들에게 공포와 경의를 동시에 선사했다. 단순한 번개처럼 보이는 현상 속에는 인간이 이해하지 못했던 전기의 특성과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었다. 또 다른 실험은 무선 송전 실험이다. 테슬라는 전선 없이 전기를 멀리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는 코일과 공진 장치를 이용해 작은 전구와 기계를 원격으로 작동시키며 공중을 통한 에너지 전달의 신기함을 증명했다. 이러한 실험은 단순한 발명품 시험을 넘어 현대 전기공학과 무선 기술의 기초를 닦는 혁신적 도전이었다. 테슬라의 실험에서 주목할 점은 미적 요소와 과학적 관찰이 결합된 점이다. 전류와 아크 방전은 마치 무대 조명처럼 실험실을 채웠고, 불꽃과 빛의 움직임 속에서 전기 현상의 법칙이 시각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단순히 실용적 기술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상상력을 하나로 묶어 실험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은 물리적 위험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도전도 수반했다. 실험 장비의 고가, 안전관리 문제, 기술에 대한 불신과 비난은 테슬라가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 그럼에도 그는 위험을 감수하며 실험을 계속했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전기적 가능성의 한계를 끊임없이 확장했다. 결국 테슬라의 고전류 고전압 실험은 단순한 과학적 실험을 넘어 인간의 호기심과 창의력, 위험 감수 정신이 결합된 전기의 불가사의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관찰자들은 실험실에서 눈앞에 펼쳐진 번개와 방전 현상을 통해 인간이 자연의 힘을 이해하고 제어하려는 끊임없는 도전을 체험할 수 있었다. 테슬라의 실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경이롭다. 현대 전력 시스템, 무선 통신, 에너지 전달 기술 등 많은 혁신이 그의 위험하고도 신기한 실험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인간의 호기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동시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챕터 4 프리온 연구와 광우병 실험 단백질이 생명을 위협할 때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인간과 가축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스터리한 질병이 등장했다. 바로 광우병 BSE, 보바인 스펀지폼 엔세펄로퍼시과 인간에게 전이되는 크로이츠펠트마이너스야 코병 CJD였다. 이 질병들은 기존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는 달리 원인 자체가 과학자들에게 낯설고 위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심에는 프리온 PRION이라는 단백질이 있었다. 프리온은 단순한 단백질이었지만 정상 구조에서 변형되면 치명적인 신경질환을 일으킨다. 즉, 살아있는 세포 속 단백질 하나의 형태 변화가 인간과 동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신비로운 단백질을 연구하기 위해 극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프리온은 방사선, 화학적 소독에도 잘 견디는 강력한 생물학적 위협으로 실험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철저히 요구되었다. 연구자들은 동물 모델을 이용해 프리온의 전파 경로와 병리학적 특성을 조사했다. 실험실에서는 소와 양을 대상으로 프리온 단백질을 주입하거나 신경 조직을 관찰하며 단백질이 신경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연구했다. 각 단계는 극도의 생물학적 위험을 동반했으며 작은 실수만으로도 연구자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프리온 연구는 현대 생물학 실험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생물 안전 등급 BSL-3 또는 4이 요구되는 분야 중 하나다. 하지만 이 위험 속에서 발견된 사실은 놀라웠다. 프리온은 DNA나 RNA를 가지지 않음에도 단백질 형태의 변화만으로 질병을 전파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병원체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발견이었다. 인간과 동물의 신경 조직이 스폰지처럼 변하며 기능을 상실하는 과정, 그리고 치명적 신경 손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관찰한 과학자들은 프리온 단백질의 자기 복제 능력과 변형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광우병과 관련된 실험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 공중보건과 사회적 안전 문제와 직결되었다. 연구 결과는 가축 사육 방식, 식품 안전 정책, 인간의 식습관까지 영향을 미쳤다. 과학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진행한 프리온 연구는
단백질 한 분자의 구조가 인간 사회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또한 프리온 연구는 인간 신경질환 연구에도 새로운 길을 열었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다양한 신경퇴행성 질환에서 단백질 접힘 오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위험하지만 신기한 실험이 인간의 이해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다. 프리온 실험의 위험성은 과학자들에게 깊은 책임감을 요구했다. 단백질 한 개의 변형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은 실험 환경에서 최대한의 안정과 통제를 필요로 했다. 연구자들은 장갑, 격리장치, 철저한 소독, 엄격한 실험 프로토콜을 통해 위험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인간 호기심이 얼마나 큰 도전과 위험을 동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도전이 얼마나 의미 있는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결국 프리온 연구와 광우병 실험은 과학적 호기심과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극한으로 만나는 사례로 기록된다. 단백질 하나의 변화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연의 신비와 인간 지식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묻는다. 인간이 과학적 호기심을 추구할 때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발견이 사회와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프리온 연구를 통해 우리는 위험과 신기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과학 실험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된다. 인간의 호기심이 극한에 도달할 때 우리는 자연의 법칙과 생명의 복잡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과학적 윤리와 책임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다. 챕터 5 다니엘 칸먼의 인지 편향 실험 인간 판단의 비밀 20세기 후반 심리학과 경제학의 경계에서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한 한 학자가 등장했다. 바로 다니엘 칸먼 데니얼 KAHNEMAN. 그는 인간의 판단과 선택이 얼마나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행동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의 실험들은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치는 인간 심리의 오류를 드러내며 학계와 산업계 모두에 큰 충격을 주었다. 칸먼과 그의 연구 동료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판단 상황을 제시하고 그들의 선택과 사고 과정을 면밀히 분석했다. 가장 대표적인 실험 중 하나는 확률과 위험을 평가하는 판단 실험이었다. 참가자들은 같은 결과를 다르게 표현한 질문을 받고 선택을 해야 했다. 예를 들어 어떤 질병으로부터 600명을 구할 수 있는 치료법을 선택하게 할 때 200명은 반드시 살린다와 13의 확률로 600명이 살고 23의 확률로 아무도 살지 못한다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단지 표현 방식 프레임지만 달랐을 뿐인데 사람들의 선택이 크게 달라졌다. 이러한 실험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기존 가정에 의문을 던졌다. 사람들은 논리적 계산보다 직관과 감정, 표현 방식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때로는 극단적으로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이는 단순한 실험실 상황에 국한되지 않았다. 금융, 정치, 의료, 일상생활 등 인간의 거의 모든 결정 과정에서 인지 편향이 작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칸먼의 실험은 위험성이 물리적이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충격과 사회적 영향력을 동반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내린 선택이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혼란과 당혹감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 자체가 실험의 일부였으며 인간 심리의 깊은 구조를 탐구하는 과정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칸먼의 연구가 단순히 인간 판단의 오류를 밝히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두 가지 사고 체계를 제시했다. 하나는 직관적이고 빠른 사고인 시스템일, 다른 하나는 신중하고 논리적인 시스템이다. 사람들은 일상적 선택에서는 시스템 일에 의존하며 이 때문에 인지 편향이 나타난다. 하지만 시스템 일을 통해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칸먼의 인지 편향 실험은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내리는 수많은 결정의 근거를 이해하게 한다. 금융시장에서 투자자가 내리는 판단, 기업 경영진의 전략 선택, 정책 기반자의 의사결정까지 인간 행동의 비합리성이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또한 이러한 실험은 윤리적 교육적 메시지도 담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올바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인식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칸먼의 연구는 단순한 심리 실험을 넘어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도구로서 현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결국 다니엘 칸먼의 인지 편향 실험은 인간 심리의 복잡성과 불완전성을 보여주면서도 과학적 호기심과 탐구 정신이 어떻게 실생활과 사회 구조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밝히는 이 실험은 위험과 신기함이 공존하는 심리학적 탐험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챕터 6 로버트 하버와 화학 폭발 실험 화학의 위험한 경계 20세기 중반 화학 연구는 산업과 군사,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이끌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위험과 신기함을 동시에 안고 실험을 수행하는 화학자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독일 출신의 화학자 로버트 하버는 인류에게 편리함과 동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화학 폭발 연구를 진행하며 화학 반응의 극한과 인간의 탐구 정신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하버의 실험은 단순한 실험실 연구를 넘어섰다. 그는 고체 폭약, 연료 혼합물, 불안정한 화합물들을 다루면서 작은 환경 변화만으로도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했다. 실험실 안에는 항상 긴장감이 감돌았다. 화학 반응의 속도, 온도, 압력 등 사소한 변수 하나만 잘못돼도 폭발이 통제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실험은 단순히 관찰이 아닌 극한의 화학 반응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실험이었다. 하버가 연구한 주요 분야는 연소와 폭발 메커니즘이었다. 그는 폭발의 에너지를 수치화하고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을 정확히 예측하려 했다. 이를 위해 실험실 내부에는 각종 센서와 측정 장치가 설치되었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기록되었다.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 그는 번쩍이는 불꽃과 강렬한 폭발을 관찰하며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화학 에너지의 경이로움을 체험했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은 명백히 위험했다. 고전압과 폭발성 화합물이 혼합되는 환경은 단순한 사고에도 치명적일 수 있었다. 일부 실험에서는 폭발로 인해 실험 장비가 파손되거나 실험실 일부가 손상되기도 했다. 화학자들은 항상 보호 장비와 안전 장치를 완벽하게 갖추고 실험에 임했지만 불확실성과 위험은 연구 과정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였다. 하버의 실험에서 신기함은 극한 조건에서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있었다. 실험 과정에서 물질이 변형되는 속도, 폭발의 파장, 열과 압력의 변화 등은 교과서에서 배우던 단순한 이론을 넘어서 실제 에너지의 움직임과 물리적 현상을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이는 화학이라는 학문이 단순한 실험실 기록을 넘어 인간의 감각과 경험을 통해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하버의 연구가 현대화학공학과 안전연구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극한 조건에서의 화학 반응을 분석하며 폭발 위험을 줄이는 방법, 안전한 화학 반응 설계, 에너지 효율 극대화 기술 등을 개발했다. 그의 연구는 단순한 실험적 호기심을 넘어 산업과 군사,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실제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실험은 단순히 기술적 성과만을 남긴 것은 아니다. 인간이 자연의 화학적 힘을 다루는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과 안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주었다. 하버와 그의 팀은 실험의 위험성을 항상 인지하며 최소한의 사고로 최대의 발견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현대 실험 연구에서 안전관리와 윤리적 고려가 필수적인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로버트 하버의 화학 폭발 실험은 과학적 호기심과 위험, 신기함이 동시에 공존하는 대표적 사례로 남아있다. 그는 인간의 손으로 자연의 힘을 통제하고 이해하려는 도전을 통해 화학이라는 학문이 지닌 경이와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그의 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과 관찰은 단순한 에너지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인간 호기심의 한계와 과학적 탐구 정신의 극한을 체험하게 한다. 챕터 7 우주 비행사의 무중력 실험 인간과 과학이 중력을 떠날 때 1960년대 후반 인류는 마침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라는 미지의 공간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선 발사와 함께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물리 법칙이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험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무중력 실험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간 생리와 심리 그리고 우주과학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연구가 되었다. 우주 비행사들은 발사 전부터 수개월간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 우주 환경은 인간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강요한다. 중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혈액과 체액의 분포가 변하며 근육과 골밀도가 점차 감소한다.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 역시 극심하다. 좁은 우주선 공간, 긴 비행 기간, 지구와의 거리로 인한 고립감은 연구자들에게 또 다른 실험 변수로 작용했다. 무중력 실험의 주요 목표는 인간의 신체와 행동이 중력의 부재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었다. 비행사들은 체온, 혈압, 심박수, 근육 활동, 뇌파 등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면서 우주 공간에서 생체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했다. 단순한 실험 장비가 아니라 각종 센서와 모니터링 장치가 우주선 내부를 가득 채웠으며 모든 데이터는 지구로 실시간 전송되어 과학자들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무중력 실험은 예상치 못한 위험과 도전을 동반했다. 중력이 없는 환경에서는 작은 움직임도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액체는 공기 중에 떠다니고 음식물과 장비가 쉽게 흩어지며 신체 활동의 균형을 유지하기조차 어렵다. 비행사들은 항상 신체적 통제와 정신적 집중을 유지하며 과학적 실험을 수행해야 했다. 이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 환경 중 하나로 우주과학 실험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무중력 실험에서 발견된 가장 신기한 현상 중 하나는 체액과 혈류의 재분배였다. 지구에서는 중력 때문에 하체로 몰리는 혈액이 우주에서는 상체로 집중되며 얼굴과 뇌가 부풀어 오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로 인해 시각과 균형 감각이 변화하며 비행사들은 초기 몇 주간 극심한 어지럼증과 불편을 경험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신체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고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인간 생리학의 유연성과 한계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무중력 실험은 신체적 활동과 근육 골격 변화를 관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구에서 사용되는 근육과 뼈가 우주에서는 충분히 자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 비행 시 근육 위축과 골밀도 감소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기구와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이러한 연구는 우주장기 체류뿐 아니라 지구상의 의료재활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로 남았다. 무중력 실험은 단순히 인간 신체에 국한되지 않았다. 화학, 물리, 생물학 등 다양한 과학 실험이 우주 환경에서 새롭게 진행되었다. 액체의 흐름, 연소 과정, 식물의 성장, 미생물 활동 등 지구에서는 당연히 관찰되던 현상들이 우주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기록하고 분석하며 새로운 법칙을 탐구했다. 결국 우주 비행사의 무중력 실험은 인간 호기심의 극한을 보여주는 사례다. 인간은 지구라는 안전한 환경을 벗어나 생리적 심리적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지식을 탐구했다. 이 실험은 단순한 호기심과 과학적 도전이 어떻게 극한 환경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인류가 우주과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다. 무중력 실험을 통해 우리는 인간과 과학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 인간 호기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동시에 위험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실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인간 탐구 정신의 상징적인 사례로 남아있다. 챕터 80의 탐사 실험 빛 없는 세계에서의 인간과 과학. 지구의 표면 중 약 70%는 물로 덮여 있다. 하지만 인간이 직접 탐험한 바닷속은 그 일부에 불과하며 특히 심해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수심 수천 미터 아래 태양빛조차 닿지 않는 암흑과 극한 압력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과학자들은 인간의 호기심과 생명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 심해 탐사 실험을 수행했다. 심해 탐사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심해 생물의 생태, 지구 내부 활동, 자원 탐사 등 다양한 목적이 결합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은 극한 환경 속에서 생명과 장비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잠수정, 원격 조종 장치, 고압 방수 장비 등 첨단 기술이 개발되었고, 심해 실험은 과학과 공학이 만나 극한 환경을 탐사하는 도전으로 변모했다. 심해 탐사 실험의 첫 번째 난제는 압력이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천 기압에 달하는 압력은 인간과 장비 모두에게 치명적 위험을 준다. 잠수정 내부의 구조적 강도, 재료의 내압 성능, 생명 유지 시스템 모두 완벽하게 설계되어야 했다. 실험 과정에서 작은 결함 하나만으로도 장비가 파손되거나 인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구팀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해야 했다. 또한 심해 환경은 인간 감각과 생리 기능을 극도로 제한한다. 암흑 속에서는 시각적 정보가 거의 없고 외부 소리는 압력과 매질 때문에 왜곡된다. 연구자는 원격 모니터링과 센서를 통해 장비와 생명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했다. 잠수정을 타고 직접 심해로 들어간 탐사대원들은 한정된 산소와 극한 압력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 한계와 싸우며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해야 했다. 심해에서 관찰된 생물들은 그 자체로 신기함의 대상이었다. 극한 압력과 암흑 속에서도 살아남는 생명체들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적응 능력을 보여주었다. 빛을 내는 발광 생물, 높은 압력 속에서도 단단한 체질을 유지하는 생물, 심해, 열수구 주변에서 살아가는 미생물까지 이들은 모두 인간이 실험을 통해 발견하고 기록한 신비로운 존재였다. 심해 탐사 실험은 단순히 생물학적 발견에 그치지 않았다. 해저 지형과 지질, 심해, 화학 조성, 열수구 활동 등을 조사하면서 지구 과학적 지식을 크게 확장시켰다. 심해에서의 화학적, 물리적 측정은 인간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극한 환경을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이었다. 이 실험을 통해 지구 내부 활동과 생태계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확보되었다. 하지만 심해 탐사는 극한 환경에서의 인간 행동 실험이기도 했다. 제한된 공간과 장비 고립된 환경 속에서 탐사대원들은 신체적 피로, 심리적 스트레스, 장비 오작동 등의 위험을 동시에 감수하며 실험을 수행했다. 극한 환경에서 인간이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지, 심리적 안정과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실험적 교훈 또한 심해 탐사 연구의 핵심 결과 중 하나였다. 심해 탐사 실험은 인간 호기심이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빛없는 세계, 고압과 저온, 그리고 인간이 감각할 수 없는 물리적 조건 속에서도 과학적 탐구는 멈추지 않았다. 심해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생물 관찰 기록은 오늘날 해양과학, 환경연구, 심해, 자원개발, 극한 환경 생명 연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결국 심해 탐사 실험은 인간과 과학이 한계를 극복하며 미지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한 노력의 결정체다. 위험과 신기함이 공존하는 심해에서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작고 동시에 얼마나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위대한지를 실감하게 된다. 심해 탐사 실험은 그 자체로 과학적 발견의 극한이자 인간 탐구 정신의 상징적 사례로 남는다. 챕터 9 극한 방사능 실험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과 과학의 경계 20세기 중반 인류는 핵분열과 핵에너지를 통해 전례 없는 힘을 손에 넣었다. 원자력 발전소, 핵무기, 방사선 의료기술 등은 인간에게 거대한 가능성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극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과학자들은 극한 방사능 실험을 수행하며 방사선의 영향과 안전 한계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극한 방사능 실험의 목적은 단순히 원자핵의 성질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안전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었다. 연구자들은 방사성 동위원소, 감마선, 중성자 알파베타 입자 등 다양한 형태의 방사선을 다루며 그 물리적, 생물학적 영향을 정밀하게 측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에는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생명 위험이 항상 존재했다. 실험실 내부는 최첨단 보호장치로 가득 차 있었다. 납 방호막, 특수 장갑, 밀폐형 실험대, 공기 정화 시스템 등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게 했다.
작은 실수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연구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극도의 집중과 규율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실험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이었다. 미세한 방사선량조차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 분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암과 유전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연구자들은 실험동물과 세포 조직을 대상으로 방사선 노출의 단기장기 효과를 관찰하며 생물학적 반응의 복잡성을 기록했다. 이러한 발견은 방사선 안전 기준과 의료, 산업 적용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극한 방사능 실험은 환경과 물리적 공간에 대한 연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원자력 시설 주변의 방사선 확산, 토양과 물속의 방사성 물질 이동, 기후와 지형 조건에 따른 영향 등이 실험을 통해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인간 활동이 방사선 위험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방사능 노출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실험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위험 감수와 윤리적 판단을 동시에 경험했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즉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장기간 노출의 위험성을 항상 고려해야 했다. 실험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연구 환경과 장비, 주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을 따르며 과학적 호기심과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위험한 실험 속에서도 과학자들은 극도의 신기함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방사선에 의해 생체 세포가 변형되고 특정 물질이 방사선과 반응하며 빛을 내거나 구조가 변하는 현상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 경이로운 과학적 체험이었다. 인간의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힘을 데이터와 장치로 시각화하며 방사선의 신비로운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결국 극한 방사능 실험은 인간 호기심이 극한의 위험과 맞닿았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의 힘, 그 치명적 위험, 그리고 이를 통제하며 이해하려는 인간의 도전 정신이 한데 어우러져 현대 핵과학과 방사선 안전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위험과 신기함, 인간 탐구 정신과 윤리적 책임이 공존하는 과학의 한계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극한 방사능 실험은 단순한 학문적 성취를 넘어 인류가 과학적 호기심을 추구할 때 감수해야 하는 책임과 한계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사례로 남는다. 챕터 10 유전자 편집 CRISPR 실험 생명의 설계를 바꾸는 손길. 21세기 들어 과학계는 인간과 생명체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적 기술을 맞이했다. 그 중심에는 CRISPR-Cas9이라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있었다. CRISPR는 세균이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면역 시스템에서 유래했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이용해 특정 DNA를 정확히 자르고 교체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켰다. 단순히 관찰하는 과학을 넘어 생명체의 설계를 직접 변경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CRISPR 실험은 과학자들에게 전례 없는 신기함과 동시에 극도의 책임감을 요구했다. 유전자 편집은 단순한 세포 실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의 형태, 기능, 질병 발생 가능성까지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실험실에서의 작은 실수조차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으며 윤리적 사회적 논란과 맞물렸다. 연구자들은 초기에는 박테리아와 효모 같은 단세포 생물을 대상으로 CRISPR을 실험했다.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교체하여 생리적 변화를 관찰하며 유전자 편집이 세포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했다. 이러한 실험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 생명체가 지닌 유전적 설계의 구조와 기능을 실제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DNA 구조를 손으로 만지는 듯한 경험을 하며 생명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확장했다. 이후 연구는 다세포 생물로 확장되었다. 식물, 동물 모델을 통해 특정 유전자를 편집하며 질병 모델을 만들거나 유전적 특성을 강화하는 실험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유전자가 결핍된 쥐를 만들어 질병 연구에 활용하거나 병충해에 강한 식물을 개발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실험은 인간과 환경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를 내포하고 있어
과학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적 판단과 안전관리를 요구했다. CRISPR 실험의 신기함은 그 정밀함과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과거에는 유전자의 기능을 바꾸려면 수십 년의 돌연변이 실험이 필요했지만 CRISPR을 통해 과학자들은 특정 DNA 서열을 정확히 자르고 교체할 수 있었다. 이는 생명체의 유전적 코드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인간이 자연의 설계를 이해하고 재창조하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에는 큰 위험이 동반된다. 유전자 편집이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예측할 수 없으며 의도치 않은 돌연변이나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CRISPR 편집 과정에서 오프 타겟 효과가 발생하여 예상하지 못한 유전자 변형이 나타나기도 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실험 설계, 다단계 검증, 윤리적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CRISPR 실험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인류의 미래와 윤리적 선택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인간은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체를 향상시키며 자연을 설계할 수 있는 힘을 손에 넣었지만 동시에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과학적 가능성과 윤리적 책임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CRISPR 실험은 인간 탐구 정신의 극한과 위험 그리고 신기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결국 유전자 편집 CRISPR 실험은 생명의 설계를 직접 다루는 과학적 도전이자 인간 호기심과 윤리적 책임이 공존하는 극한의 사례다. 실험실에서 관찰되는 작은 DNA 변화 하나가 미래의 생명체와 인간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CRISPR를 통해 우리는 과학적 호기심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배우게 된다. 이 실험은 단순한 연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인간은 생명의 코드에 손을 대면서 자연과 과학, 윤리와 탐구가 맞닿는 한계를 직면하게 된다. CRISPR 실험은 과학적 신기함과 위험, 인간 탐구 정신의 결정체로서 현대 과학에서 가장 극적인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된다. 인간 호기심과 과학의 극한 경의와 책임의 여정.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끝없이 확장되는 호기심의 무대다. 고대 문명의 불가사의에서부터 극한 과학 실험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언제나 알 수 없는 것에 도전하며 지식을 탐구해왔다. 이번 여정에서 우리는 피라미드와 모아이 석상, 만리장성과 같은 역사적 경이로움 속에서 인간의 호기심과 창의력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되는지를 목격했다. 이어지는 현대 과학의 영역에서는 인간의 탐구 정신이 얼마나 위험하면서도 신기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했다. 다니엘 칸먼의 인지 편향 실험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조차 완전히 신뢰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로버트 하버의 화학 폭발 실험에서는 인간이 다루는 에너지의 극한과 이를 통제하는 기술의 중요성을 배웠다. 무중력 환경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겪는 생리적 심리적 변화, 심해, 탐사 실험에서 드러난 빛없는 세계의 신비, 극한 방사능 실험에서 맞닥뜨린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그리고 CRISPR 유전자 편집 실험에서 드러난 생명 설계의 가능성과 책임까지 모든 사례는 인간 호기심의 한계와 과학적 도전이 동시에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 여정 속에서 분명한 것은 인간은 단순히 발견하는 존재가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며 지식을 창조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과거의 미스터리와 현대의 극한 실험 모두는 우리가 자연과 과학에 대해 얼마나 깊은 호기심을 품고 있는지를 증명한다. 하지만 그 호기심은 언제나 책임과 함께해야 한다. 지식은 힘이지만 통제되지 않은 힘은 위험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사례들은 모두 인간 탐구 정신의 결정체다. 각 실험과 관찰 속에는 경이와 위험, 신기함과 책임이 공존한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인류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이기도 하다. 끝내 우리는 알 수 있다. 인간 호기심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성취와 신기한 실험들은 단순한 재미나 놀라움이 아니라 지식을 향한 끝없는 도전과 책임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운 것은 과학의 극한 속에서 인간은 한계를 시험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과 세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얻는다는 점이다. 호기심과 위험, 신기함과 책임이 얽힌 이 여정은 끝이 없으며 앞으로도 인간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과학은 언제나 인간의 상상력과 용기를 시험하고 동시에 경이로움과 책임감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인류의 호기심이 만들어낸 여정은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불가사의가 기다리고 있고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여정을 두려움 없이 탐험하며 동시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경이 그리고 그 끝없는 호기심의 이야기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계속된다.